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알짜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도 언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뉴턴 법칙입니다. 운동 제1법칙입니다. 또는 제1 운동 법칙, 또는 뉴턴 운동 제1 법칙,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하지요. 자, 뉴턴 운동 제1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일명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관성.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 관성이라는 것은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건 힘 아닙니다. 이 관성이란 성질입니다. 성질. 물체가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처음의 상태라고 하면은 운동 상태 있고 정지 상태 있을 수 있죠. 처음 상태라고 하면은 정지 상태일 수도 있고요. 운동 상태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가 있죠. 처음의 상태. 이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게 관성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죠? 정지에 있던 거는 계속 정지에 있죠. 볼까요? 자, 여기 상자가 있어요. 아무런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계속 정지에 있죠. 그렇죠? 정지한 거는 계속 정지합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것들은요. 그럼 정지한 거 정지했으면 운동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동하는 것들은 계속 운동하려고 합니다.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관성이에요. 아, 근데 일상에서는 운동하는 건 멈춥니다. 왜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마찰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운동하는 것들은 계속 운동해요. 그렇죠? 정지한 거 계속 정지하는 거. 여기 상자 놓여 있는 거가 예입니다. 운동하는 거 계속 운동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누구나 다 겪었을 일입니다. 자, 버스가 앞으로 가요.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사람도 버스하고 같이 쭉 가죠. 사람도 운동해요. 버스를 타고 같이 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정지를 해요. 얘가 운동하다가 정지해보세요. 운동하다가 정지하면 버스는 멈춰요. 그런데 사람은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려요. 그래서 버스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이 몸이 앞으로 쭉 쏠려서 앞으로 사람이 나가게 되죠. 반대로 정지하고 있던 버스가 갑자기 움직여요. 운동을 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정지하고 있는데 버스는 갑자기 움직이는데 사람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뒤로 넘어가요. 관성입니다. 그쵸?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관성과 관련된 법칙이 바로 관성 법칙이에요. 이 관성과 관련된 법칙이 관성의 법칙인데, 그럼 이 관성의 법칙이 도대체 뭐였냐?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일 때 물체는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관성 법칙이에요. 다시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즉 알자 힘입니다. 알자 힘이 0일 때, 알자 힘이 0일 때 물체는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게 관성 법칙입니다. 처음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처음 상태 어떤 거 있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정지했던 거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처음에 운동했던 것들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알자 힘이 0.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이 0일 때. 외력의 총 합이 0입니다. 알자 힘이 0. 자, 이 상자를 보세요.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죠. 근데 여기에 힘을 작용하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외력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뉴턴 운동 제1법칙 또는 뉴턴 제1 운동 법칙,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 중에서 운동 상태 보세요. 정지한 것들은 계속 정지하니까 멈춰 있어요. 근데 운동하는 것들은 계속 운동한대요. 운동 상태가 안 변하죠. 그쵸? 관성의 법칙에서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 운동하는 것들은 계속 그대로 운동하려고 한대요. 그럼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쵸?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가 돼요.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빠르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빠르기가 언제나 일정합니다. 또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방향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빠르기와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등속도가 되겠죠. 등속 운동입니다. 앞에서 했었죠? 부위가 일정한 거예요. 이게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시간과 속도와의 관계 그래프에서 처음에 0이었던 거는 계속 시간이 지나도 0. 처음에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였던 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나오죠. 이런 운동을 하는 게 바로 관성 법칙이에요. 뉴턴 운동 제1법칙입니다. 자, 됐죠? 자, 두 번째,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일명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해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결론부터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속도 기호 A라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힘 F라고 씁니다.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됐죠? 자, 질량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질량이 일정합니다. 질량이 일정한 거. 자, 이 상자가 똑같은 상자예요.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물체에다가 약간의 힘을 줄 때랑 센 힘을 줄 때랑 물체의 움직임이 빠르기가 다르죠. 그쵸? 즉 빠르기, 가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속도 변화량이. 됐죠? 즉 힘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비례해서요.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이 증가하면요, 가속도도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도와 힘과는 비례관계 이렇게 나옵니다. 질량이 일정할 때입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힘이 일정해요. 힘이 일정할 때입니다. 힘은 똑같은 힘을 줘요.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무거운 거 질량이 증가하면요, 속도가 빨리빨리 변할까요? 아니죠. 가속도가 줄어들어요. 질량이 감소하면요, 가벼운 것들은 빨리빨리 변할 수가 있죠. 가속도가 증가해요.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가속도는 그래서 질량에 반비례해요. 힘이 일정할 때입니다. 자, 요 두 개를 같이 써주면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 돼요. 그래서 힘은 ma가 나온 겁니다. F는 ma. 가속도의 법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가속도예요. 힘이 작용하면은 뭐가 생겨요?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가속도니까요. 요 가속도니까 속도가 변해요. 더할 가짜입니다. 빠를 속자고요. 정도 도자입니다. 속도가 더해졌으니까 속도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힘이 변하면 가속도가 변해요. 그런데 만약에 힘이 똑같다면 가속도 어떻게 돼요? 물체의 질, 한 개의 물체를 가지고 측정할 때, 자, 어떤 임의의 물체가 있습니다. 임의의 물체 M에, 질량 M짜리 임의의 물체에 힘이 F가 작용해요. 힘 F가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찾아봅시다. F는 MA에서 요거는 질량이 임의의 물체에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일정해요. 그 상태에서 F가 일정하다면 이퀄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놈이 일정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질량, 어떤 특정한 물체의 특정, 변하지 않는 질량을 갖는 물체예요. 어떤 한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는 일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거 무슨 운동입니까? 가속도가 일정.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죠. 앞에서 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앞에서 배운 등가속도 운동이 바로 언제 일어나느냐? 힘이 일정할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세 가지 했지 않습니까? V는 V0 더하기 AT. 그쵸?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또 하나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AS. 자, 요 세 개 했었죠. 등가속도입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관한 세 가지 식인데 이건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힘이 일정할 때요. 힘이 일정할 때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뉴턴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힘이 변하면요, 등가속도 운동 안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앞에서 배운 거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더해졌으니까 속도는 변합니다. 대신에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힘이 일정한 거고요. 구분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배운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관한 식과 같이 뉴턴 제2법칙을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뉴턴 운동 제3법칙입니다.
뉴턴 운동 제3법칙까지 마무리하고 나서는 운동 방정식을 세울 줄 아는 걸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뉴턴 운동 제3법칙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해요. 작용-반작용 법칙이 뭐냐? 모든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 A와 B가 있어요. 물체 A와 물체 B가 있습니다. 물체 A와 물체 B가 있는데 물체 A가 B에 어떤 힘을 작용해요. 이거를 FA가 B에다 작용한 힘이다 라고 해볼게요.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 반대로 B도 A에 힘을 작용하는데요. 어떤 힘이요? B도 A에 힘을 작용하는데 그때 힘은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어떤 물체 A와 B가 있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가 B를 이렇게 밀어요. A가 B를 미는 힘, 이거를 FA가 B를 미는 힘이라고 할게요. 그럼 A가 B를 밀면 이 힘과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크기는 똑같으니까 화살표의 길이 똑같이 해야 되죠? 벡터니까요.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 요 힘이 FBA.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한다. 이거를 A에 대한 B의 반작용 힘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작용하는 거, 이거를 반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래요. 그런데 힘은 벡터라고 했죠. 그쵸? 이 힘은 방향을 갖는 벡터라고 했습니다. 벡터는 화살 표시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F, A가 B를 미는 힘 벡터와 F, B가 A를 미는 힘 이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퀄 표기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반대 한쪽을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거와 방향이 반대. 됐죠? 그럼 아무 표시 없이 그냥 FAB는 마이너스 FBA다 라고 하면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군이 가세요? 자, 이거와 앞에서 배운 힘의 평형과는 좀 다릅니다. 힘의 평형은 한 개의 물체예요. 한 개의 물체에 힘이 작용했는데 이 물체가 움직이질 않아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쵸? 이건 평형이에요. 한 개의 물체입니다. 한 개의 물체의 모든 힘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i, 모든 힘의 합이 0이 될 때는 평형이에요. 이건 한 개의 물체가 아니죠. 서로 다른 두 물체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힘의 평형은 한 개 물체입니다. 구분이 가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거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